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2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50분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켰어요.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해가지고 모두 좀 궁금들 하시고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여러가지 체크를 해보려고 미리 지금 켰습니다. 그래도 뭐 독하고 이러다 보면 한 6시 넘어서 7시 가까이 돼서 아마 틀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뭐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미국은 어제 조금 그래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는데 우리만 좀 많이 맞았죠. 일단 무서운 것은 변종이 지금 70% 이상 강한 것으로 전형이 나타났어요.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1.62, 코스닥은 마이너스 2.61. 그래서 뭐 개별 종목은 10% 가까이, 그죠? 서너 배 정도 항상 개별 종목은 더 빠지고 있는 지수보다. 그리고 바이든이 화이자 백신을 공개 접종한다고 하나요, 그죠? 그리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님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오늘 확정이 됐어요. 1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생명 이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왜냐면 이제 돈 내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여기서 배당을 확대하거나 특별 배당을 확대해서 그걸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죠, 상속세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 와중에도 강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또 파운드리 생산 단가를 인상한다 그래가지고 6.85%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전에 시장 괜찮았다가 미국 시장보다 괜찮았다가 여기서부터 약 2시 정도부터 기관하고 외인이 갑자기 밀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도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저가로 마감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장중에는 선물 엄청 팔았는데 2,000원 가까이 1,500 가까이 팔았는데 지금 시외에서 담고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요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장중에 요 외국인들 보세요. 지금은 지금 담고 있죠, 선물을. 웹더독이라고 선물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장 중간에는 이렇게 이게 선물 외국인의 동향이거든요. 이렇게 팔다가 2시 넘어서부터 확 늘렸죠. 여기 빨간 게 외국인입니다. 2시 넘어서 늘려가지고 확 밀어냈어요. 장중에는 2,000원까지, 2시까지 2,000원까지 밀어냈습니다. 매도세를 하다가 슬슬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다가 선물은 30분이 3시 30분이 끝나는 거거든요. 3시 30분까지 거의 보합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시간 외에서 이렇게 쓸어 담습니다. 보이시죠? 시간 외에서 쓸어 담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중에 우리한테 겁을 엄청 주고 한마디로 털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요 보시면 현물은 그래도 팔았고 선물은 장중에 팔다가 지금 시간 외에 샀고, 콜옵션, 풋옵션은 계속 하방입니다. 요거 중요시 봐야 되는데, 선물까지도 만약에 오늘 계속 시외에서도 팔았다면 저는 내일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내일 일괄매도 하십시오. 지금이 차라리 떨어지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선물을 지금 외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약한 기간조정, 그 정도로 보이지 3월 달처럼 그런 급락장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달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골디락스 쪽에서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요거 이슈를 한번 볼까요? 뉴스핌이라는 언론사인데 인터넷, 저는 얘네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너무 자극적으로 쓰고 좀 편협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반대편 의견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겠죠. 옐런 의장이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되셨죠. 연준 때와는 달리 강한 달러를 지지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어저께 보도를 했나 봐요. 근데 이유를 보면 이게 뭐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해외 당국자들 사이에서 올해 들어 10년 만에 두 번째 큰 약세를 기록 중인 미국 달러화 가치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차후 옐런 내정자가 이 같은 달러 약세에 대해 암묵적으로나마 지지를 한다면 미국과 교역대상국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건 저는 좀
무슨 논리인지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제가 실력이 딸리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죠. 교육대상국가. 그래서 요거는 좀 일단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반대편 의견도 좀 들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강한 달러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계속 면밀히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뭐 급락해서 불안하실 거예요. 특히 3월달 이후로 4월달 이후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런 급락장들 잘 맞아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이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흔히. 제가 오늘도 지인분들께 카톡으로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하고 공유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급락을 하면 사실은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제가 다 모두 체크를 했어요. 갑자기 어제 유럽장이 나빠지면서부터 시작했고 미국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도 이걸 체크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 시장이 급락을 하면은 일단 매크로 신용 체크부터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 당연히 체크해야 되고요. 못하네요. 한국의 펀더멘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 체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4개 중에 한 2개 이상 나쁘면 이거는 위험한 신호구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문제 없어요. 이건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오늘 급락장에 좀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주식시장이요. 이겁니다. 이거. 육체노동과 인간과의 대면 스트레스가 없는 대신에 이게 스프렇게 갑자기 멍드는 이 미실현 손익을 보면서 느끼는 공포, 이걸 이겨내는 대가로 수익으로 맞바꿔 주거든요. 흉악하고 흉측한 곳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단 그러면 이거부터 체크해 볼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매크로 신용 체크랑 한국 펀더멘털 체크가 중요합니다. 환율 체크는 제가 아까 해드렸죠. 그러니까 매크로 신용 체크랑 한국 펀더멘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떨 때인지 속도 말로 쫄 때인지 아니면 도망갈 때인지 아니면 매수해야 될 때인지 이 2가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첫째, 미국 10년 국채입니다. 국채 수익률인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0.95입니다. 0.95라서 전혀 문제 없어요. 신용에는. 그런 데서는 미국 신용 국채가 1.5 정도, 1.5 정도는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 정도 오면 그때 이제 고점인가라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지. 아직은 지금 0.95이기 때문에 신용물 이자율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 차이인데요. 이것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0년물과 2년물은 당연히 이자율이 차이가 나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은행에 10년짜리 정기예금하고 2년짜리 정기예금을 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년은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작게 주죠. 그래서 10년이나 맡겨놓으면 은행에서 이자를 2년분보다 더 많이 주죠. 그걸 우리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인데 거기까지는 뭐 깊이 아실 필요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오래 맡기는 자금이 위험도 많이 노출돼 있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10년물과 2년물이 이렇게 이게 여기 영선입니다. 영선 이렇게 붙어려 갖고 스프레드가 없거나,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전되는 경우는 여지없이 6개월에서 1년 내는 금융위기가 찾아오더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10년과 2년물의 이자 차이가 없다는 소리는 뭡니까? 단기적으로 자금이 경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큰 위기들이 왔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아무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BB등급 정급본드, 뭐죠? 정급본드 회사채 이자율인데요. 이 회사채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데 회사채가 이렇게 8%씩 되는 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였죠. 이게 3월달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회사채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신용경색 전혀 문제 없다는 소리입니다. 신용경색이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드 스프레드나 그거나 같은 그 궤적을 그리는데요. 테드 스프레드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 국채와 3개월입니다. 그리고 영국, 또 유럽의 리버 금리,
스프레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 3개월 국채는 안전한 것이고, 또 유럽의 리버금리는 은행끼리 서로 빌려주는 금리를 얘기합니다. 그건 좀 불안하다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리버금리가 미국 채무금리보다 많이 올라온 경우는 은행끼리도 빌려주는 게 껄끄럽다, 혹은 신용 경색이 찾아올 수 있다, 이 얘기죠. 이번 3월 달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3월 달뿐만 아니라 항상 경제위기 때도, 이것도 넓게 볼게요. 경제위기 때는, 이거 2008년입니다. 그죠? 경제위기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때는 당연히 위기가 찾아오고, 주식시장 폭락하는 게 찾아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평온하죠? 예,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봐야 할 매크로 신용 크레딧은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펀더멘탈입니다. 한국의 펀더멘탈은 뭘 보면 되냐면요. 한국의 전체 국가의 이익을 보면 됩니다. EPS 혹은 이익을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오늘자 나온 KBS 나오는 전략인데요. 코스피 예상 경로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이걸 볼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를 좀 확대해 볼게요, 제가. 그럼 이익을 왜 이렇게 볼까요, 제가? 주가는 기본적으로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이 오르면 주가는 오르고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게 이익의 함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봐주셔야 돼요. 21년 코스피의 순이익이 135조 원으로 YOY 52%를 달성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120조였는데 지금 순이익을 상향했죠. YOY. 당초 예상보다 빠른 백신 보급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앞당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삼성전자가 많이 벌어다 주잖아요. 그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익 개선에 좋은 점이죠. 여기에 달러 약세 추세의 강화가 더해지면서 원자재와 신흥국 통화 강세는 시크리컬, 경기순환주 얘기합니다. 내수업종의 실적 추정치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투자 사이클과 달러 약세 사이클은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이 둘이 겹치는 경우에는 코스피 이익은 약 50% 이상 급증하던 패턴이 예외 없이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년이 바로 투자 사이클과 달러 약세 사이클이 겹치는 기간이다. 21년. 요건 무슨 말이냐면요. 요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좀 크게 확대할게요. 자, 보십시오. 너무 크게 확대했나요? 여기서. 자, 코스피 순이익과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일 때는 약 6% 성장합니다. 이게 슈퍼사이클일 때입니다. 슈퍼사이클. 얼마 전에는 17년, 18년이 슈퍼사이클 정점이었죠. 근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다가 달러 약세까지 겹쳐버리면 약 8% 성장하더라. 순이익률이. 요게 요때입니다. 요때. 요게 지금 내년이고. 6%에서 8% 성장한다는 것은 달러 약세까지 겹치니까 약 50% 더 성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요점은 뭐냐면 내년은 이익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의해서 게다가 달러 약세에 의해서 그 겹치는 기간이 나고 우리 이익이 커진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펀더멘탈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크레딧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용시장 전혀 문제 없고요. 우리나라 펀더멘탈도 전혀 문제 없고 문제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슈퍼사이클과 달러 약세가 겹쳐가지고 이익이 더 늘어난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뚜껑 까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전망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매크로 문제 없고 한국 펀더멘탈 문제 없는데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이건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도망 나올 매도 기회로 봐야 될까요? 손절할 기회로 봐야 될까요? 요건 들으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늘 계속 제가 누차 현금화 강조 드렸지 않습니까? 저번 주 목금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저번 주도 내내 강조 드렸고 이번 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화한 자금으로 오늘 2차 매수까지 다 웬만한 종목들은 위클리 탑픽에 나온 것들은 다 해놨습니다. 주식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는 이렇게 펀더멘탈하고 매크로 분석을 해서
기술적으로 진입할 시점을 알아야지 주식시장 떨어졌다고 벌벌 떨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공포를 수익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공포를 손실로 바꾸고 주식시장이 무섭다고 침태태태 뱉고 떠나는 그런 불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크게 무서울 게 없습니다. 뭐 무서울 게 있습니까? 네, 다음으로는 오늘 투탑 한번 보겠습니다. 투탑에서는 UTI하고 후성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가 있는데요. 후성하고 덕산 네오록스는 이제 위탑이기도 하고 투탑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보고 UTI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UTI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UFG라고 지금은 UTG 울트라 스윙 글래스라고 하는데 얘는 UFG라고 해갖고 울트라 플렉서블 글래스라는 걸 생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회사가 대두된 게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며칠 전입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UTG 생산을 안 하고 협력업체에다가 맡기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UTG가 아니고 이 회사는 UFG지만 대용은 이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폰 글라스는 UTI의 UFG가 대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이게 100미크론 이상의 폴더블 폰 커버 유리를 유일하게 지금 개발했는데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게 좀 중요한 거고요. 이게 UTG 같은 경우는 30미크론이라서 이게 잘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있죠? 하고 인도가 문제가 좀 있는데 한 100미크론 정도 되면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 100미크론 이상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 개발하여 갖고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이 회사가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미국 가제스노에 의하면 21년에는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업체와 구글 등이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또 그리고 대만에서도 매체에 의하면 애플도 22년부터는 폴더블 폰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좀 대두가 되겠죠. 좀 계속 지켜봐야 할 회사 같아요. 다음은 후성이고요. 오늘 후성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1,700원까지 분할매수 다 해놨습니다. 2차 분할매수를 해놨는데요. 한병화 의원님 제가 추천드리는 그 애널리스트죠. 요번 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탑이기도 하고 투탑이기도 하니까 후성 EV, ESS 중국 전기차 고성장세 재진입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네요. 보시면 중국향 전기차 배터리 소재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이 회사가 뭐 만드냐면 전해액의 첨가제를 만드는 거예요. 생산 능력을 3,800톤으로 증설했는데 이게 다 합치면 155% 증가했는데 이게 다 쓰일 겁니다. 지금 이 차는 지금 워낙에 지금 화랑이니까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판매가 4분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상화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 소재인 이 회사의 LIPF6가 가격도 상승제로 전환할 것이다. P와 Q가 동시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 2차 전지 말고도 증설 효과도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시면 중국차 전기차가 9월부터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또 중국 전기차 연간 판매 대수도 또 내년부터는 정상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죠? 성장세가 굉장히 지금 좋죠? 네, 다음으로는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덕산 네오록스도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는 성장이 지속된다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 4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는 아이폰 모멘텀이 있고 하반기에는 삼성 퀀텀 올레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상향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내년 상반기 아이폰 모멘텀인데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애플의 주문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내년에 상반기에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의 5G와 카메라 기능 향상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도 실적이 견조할 전망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반기에는 3D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퀀텀 올레드 라인에 TV뿐만 아니라 노트북과 모니터 생산도 하겠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의 Q가 늘고 또 P는 모르겠지만 Q는 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21년 영업이익이 492억으로 YOY 연간으로 30% 정도 성장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내년 상반기에 아이폰 12와 하반기 삼성 디스플레이 퀀텀 OLED 모멘텀을 고려해보면 목표 주가는 48,000원으로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오늘은 개별 종목보다는 위클리 탑픽 오고는 투탑 중에 이 와중에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차익 비차익으로 막 무차별적으로 오늘 밀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다시 펀더멘털이 먹히는 시장이 된다면 얘네들부터 반등이 할 겁니다. 오늘부터 계속 주시해야 되겠죠. SKC, 지누스, 삼성 SDI 모두 기관이 매수세가 좋았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는 유니테스트 이 와중에 괜찮았고요. 공기업적 투자에서도 덕산 네오록스, 후성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프로그램이 1000억을 때리는 바람에 밀렸지 사실은 기관은 순매수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줍줍하는 좋은 종목이 되겠죠. 덕산 네오록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는 여기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두산솔루스도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6.56% 마이너스가 났지만 그래도 기간이 많이 담았죠. 프로그램 매도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또 쭉 내리시면 위클리 탑픽 말고도 투탑에서도 에이스테크 오늘 이 와중에도 괜찮았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패대기 치는 와중에도 기관이 뭘 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은 또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크니까 이거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삼성생명은 보셨다시피 지금 상속세 이슈로 인한 배당금 확대에 따른 이슈가 있어서 좀 오른 거잖아요. 이거는 펀더멘탈은 사실 아니라서 저는 공략할 수 있지만 얘는 그래도 자선처럼 놔두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좋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금액을 올려버리니까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풀 부킹이 돼 있답니다. 지금 뭐 자리가 없어요. 서로 이제 내 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가격까지 올렸으니까 이익과 실적에 굉장히 큰 반영이 되겠죠. DB하이텍은 계속 좋아 보입니다. 요거는 시계열 상위 2위고요. 요번에는 시계열 말고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도 보면 DB하이텍이 역시나 기관이 다른 거 다 막 오늘 패대기 쳤는데 DB하이텍은 샀습니다. 그 유니테스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좋고요. 칩스앤미디어는 자율주행 쪽에 엮여 있는데요. 칩스앤미디어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고요. CIS는 얘는 너무 급등해갖고 고수들 영역입니다. 이건 함부로 손드시면 안 됩니다. 급등했다고 또 막 손드시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전고체 이슈가 있고 그래서 CIS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거는 급등주 하시는 또 스타일은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얘는 쉽게 꺼질 게 아니거든요. 전고조 테마는 쉽게 꺼질 게 아닙니다. 네, 오늘은 시장 누님이라고 칭하지 않고요. 시장 나쁜 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요 놈이 우리의 돈을 갖다가 오늘 잠깐 가져갔어요. 뺏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깐 시장 이 나쁜 놈한테 맡겨놨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일부터 우리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다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고요. 내일 좀 반등하기를 오늘 밤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힘내십시오.